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꼭 알아야 할 새 규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일본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규칙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모르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소지품이 몰수되거나 벌금이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규칙 10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며 더 즐거운 일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항공사의 규칙입니다. 2025년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새로운 항공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여서 대부분의 관광객이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데요. 2025년 7월부터 일본 정부는 보조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좌석 수납함에 넣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좌석 아래나 가방 안 또는 주머니처럼 항상 확인이 가능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충전 중의 경우에도 절대 눈을 떼지 말고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의 용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100WH 미만은 문제없지만 100에서 160WH 사이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160WH를 추가하는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ANA 일본항공을 포함한 일본의 모든 23개 항공사에 적용되며 위반 시 탑승 전에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제주항공을 이용했을 때 보조 배터리 용량이 추가되어 공항에서 압수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충전기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칸센의 새로운 화물 규칙입니다. 일본에서 신칸센을 탈 예정이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특대형 캐리어를 가지고 신칸센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수화물 전용 공간을 사전 예약해야 했고 예약 없이 탑승할 경우에는 1000엔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한정된 수납 공간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예약한 사람에게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이 규칙이 완화되어 더 이상 특대형 수화물 공간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안도감입니다. 저도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역에서 자신의 캐리어가 특대형인지 아닌지 몰라 당황하며 직원에게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도 예기치 못한 1000엔 추가 요금도 없습니다. 단, 이 규정은 시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에 반드시 신칸센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화물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입국 규칙입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자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지금 외국인 여행자의 진료비 미지불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만 해도 관광객에 의해 미지불된 응급의료비가 6,100만 엔을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모든 외국인 여행자가 사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만약 유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책은 곧 일본 입국 요건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입국 시스템입니다. 일본 공항 입국 심사나 세관 심사에서 오래 기다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곧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온 제 친구는 최근 일본 공항 입국 심사에서만 1시간 넘게 대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 일본은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스톱 입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입국 심사와 세관 심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공항 도착 후에는 셀프코스크에서 사진 촬영과 여권 스캔을 한 번에 진행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시간을 절약하고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공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행자 친화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은 꼭 사전에 등록하고 이 고속으로 간편한 시스템을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일본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면세 제도의 큰 변화기입니다. 일본에서 쇼핑하실 계획이라면 면세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쇼핑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면세 상품을 일본 내에서 대파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는 4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면세는 앞으로 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구매 시 소비세를 먼저 지불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소모품을 면세로 구매할 때 더 이상 특별한 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장에서의 절차가 빨라지고 대기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면세 구매 최소 금액 5만 엔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제 더 고가의 상품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00만 엔을 추가하는 구매의 경우 매장에서 제품의 일련 번호나 아이디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변경사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쇼핑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사전에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관광객들도 대중교통이나 응급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세금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해외 여행객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예약 없음, 입장 불가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시고 인기 있는 관광지를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장소에서 사전 예약이 필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디즈니랜드는 2024년에 당일권 판매를 종료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2025년 5월부터 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약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며 현장 매표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테마파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팀랩, 시부야 스카이, 포켓몬 카페, 지브리 미술관 등 인기 있는 장소들도 모두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했다가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했다는 여행객들의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투어 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급하게 예약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그때는 이미 자리가 모두 차 있어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꼭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제가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반입 금지 아이템입니다. 2025년에 일본을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에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입장 시 물건이 압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입니다. 삼각대, 대형 카메라 렌즈, 외부 음식, 접이식 의자, 대형 캐리어, 모조 무기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입니다. 알코올, 칼이나 가스통 같은 위험물, 반려동물, 셀카봉, 그리고 할로윈을 제외한 코스튬 복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상은 입장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요미즈데라, 푸시미 나리타이샤, 센소지 등 유명 사찰입니다. 이곳들에서는 음식 섭취, 드론 사용, 식물이나 과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국어로 된 안내판도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이나 코스튬도 무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모르면 여행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고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새 화물의 배송 규칙입니다. 일본 여행 중 기념품을 많이 사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투어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너무 많이 구매해서 추가로 캐리어를 구입해 본국으로 택배를 보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면세로 구매한 상품은 해외 발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면세 제도는 출국 시 세관에서 면세품을 직접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국으로 보낸 경우 면세품이 손에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 즉시 소비세 전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면세품을 대량 구매 해외에서 되파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물건을 직접 소지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해외 발송을 원하신다면 소비세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확인하고 똑똑하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일본 문화체험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신다면 사무라이나 닌자 체험 같은 전통 문화체험에 큰 기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우 중요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진짜 일본도를 사용하는 본격적인 검술 체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거합도 발상지로 알려진 야마가타현 무라야마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체험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의 엄격한 도검류 규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인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도쿄와 교토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결정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증된 사범이 시연하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진짜 칼 대신 모형 칼을 사용하는 체험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도 도쿄에서 사무라이 복장을 입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휴하고 있으며 제 채널을 통해 예약하시면 특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새로운 관광객 금지 구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토 기온 지역이 2024년 3월부터 특정 골목에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한 사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마이코 사냥이라 불리는 관광객의 과잉 행동 예를 들어 골목을 막고 사진을 찍거나 기모노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가사키현 스시마 섬에 위치한 와타지미 신사가 관광객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곳은 인기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 흡연, 출입금지 구역 내 산악자전거 주행, 심지어 공공장소에서의 소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를 큰 소리로 말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사는 신성한 장소와 직원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여행자에게 방문하는 장소와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제안이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